지금 우리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냐면요, 심리적 보루라고 하는 강남하던 그 강남마저도 50% 반토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3년 우리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부동산의 하락 시그널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저희 표용호TV에서 2023년을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영상 속으로 출발합니다. (17억) 하던 것이 (8억) 이렇게 반토막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무섭게 빠지는 이 집값, 전셋값, 집주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셋값 추락에 집주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리고 11월 서울 전셋가율이 53.9%로 뚝 떨어졌죠. 이것은 10여 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내년 초에 입주하는 개포 프레지던스 이 아파트가 17억에서 8억으로 반토막 거래되는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에는 지금 전세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전세 대출이 집값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락기에 맞아서 이것이 급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몰리는 연초에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셋값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임차인과 집주인의 다툼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는 수분양자도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 표용호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요, 2023년에는 강남권의 주거용 부동산은 분양받지 마라입니다. 왜냐? 강남권의 분양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집값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전셋가율이, 그러니까 전셋가율이라는 것은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달에는 53.91%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는요 이게 70.06%였거든요. 이렇게 그래프가 하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수치는요 전세 가격이 바닥이었던 10년 전의 수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대단지죠. 반포자이와 역시 잠실의 대단지, 파크리오 등 강남권 주요 대단지에서 직전 실거래가보다 2, 3억 원 정도 급락한 전세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요 이번 달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는요 7억 6천만 원의 급전세 물건이 나와 있죠. 아직 이거 역시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단지에 전세 매물이 30개에서 40개가 나와 있는데 집을 보러 오는 발길은 뚝 끊겼고 가끔 오시는 손님은 월세만 찾는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파크리오는 15년차 된 아파트인데요 6,864세대로 대단지죠. 지난달 전세 월세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줄어든 78건에 그쳤고요. 78건 중에 그나마 절반이 넘는 41건이 월세 또는 반전세였습니다. 전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집주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잠실 신천동 어느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임대인의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11억 12억 하던 전세금을 받았던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생활자금 대출을 받는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최근 2, 3년 사이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그 틈에 전세가를 마구 올려서 전세가가 급등한 이 강남권 전반에서 벌어지는 아주 기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심지어는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죠. 이것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벌어지는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요, 지난 9월에 21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요, 14억 원까지 내리더니 지금은 12억 5천만 원짜리 전세 매물이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뚝 떨어지는 가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포동 반포자이는 14년차 아파트고요. 3,410세대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입주하는 3,375가구 규모의 서울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이 단지에서는요,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 때문에 저가 물건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7억 원에 나왔던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가 입주가 임박해 오면서 점점 내려갑니다. 8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59제곱미터는요 6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강남권에서 6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그것도 새 아파트의 전세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세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주 손쉽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갑자기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일까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에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미친 듯이 오른 전셋값이 사실은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사람들도요, 등골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남 하니까 괜히 강남에 살면 좀 모양이 살까 해서 살고 있고요. 또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는 있지만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빚 좋은 개살구가 많습니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 본인이 개살구고요. 허허 하고 웃으면 그냥 본인이 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사람들도요, 사업하랴 장사하랴 정말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 전전긍긍 참 어렵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자, 중요하고도 아이러니한 이 상황요, 어떻게 정리하면 쉽냐면요, 작년까지는 연 3%대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서는 연 5%, 6%대로 오른 데다가 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4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들은 이 급등한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요. 또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역전세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요, 자녀를 다 키운 기존 전세입자분들이 전세값이 낮은 그 주변 단지로 이사가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도요, 연 5%가 넘는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서 전월세 전환율이 3에서 4%대인 월세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물건은 지금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1년 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8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전세금 대출 지원은 확대해서 결국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고요.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을 초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세값은 내년까지 더 하락하면서 집값도 전세값과 함께 끌어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무주택 전세입자분들이 대출을 끼고 그 집을 살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집값이 비싸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전세금에 대출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금리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전세값 그리고 집값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듯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수년 동안 초저금리로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부동산의 금액이 그냥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금리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고금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가끔 저를 하락론자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락론자 아닙니다. 하락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락하기 전에 하락의 시그널을 보여드리면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급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냥 데이터를 여러분께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시장론자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값이 또다시 금방 오를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때가 되면 또 오른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은요, 또다시 오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인구도 생각보다 빠르게 세계 1위로 줄어들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를 받쳐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산층도 부동산 가격이 초급등하면서 중산층에서 상대적 이탈감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받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등한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죠. 평생 노동을 통한 수입보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이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해서 번 돈보다 더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영끌이라도 해서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요. 그런 것에 편승해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도 막대한 이익을 봤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동산에 관련된 현 주소 아닐까요? 23년에 집을 사도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됩니다. 단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집을 사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1년, 2년, 3년 더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유리한 가격으로 내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복 받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